저녁 식탁 위.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덩그러니 울려 퍼지던 그 순간 엄마가 불쑥 말했습니다. 전미야, 넌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있을 거니? 그 한마디에 저는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항상 내가 부족하다고만 해?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엄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하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나름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아침마다 알람 소리에 억지로 눈을 뜨고 허겁지겁 준비해 지하철에 몸을 싣습니다. 지하철 안은 늘 붐비고 서 있는 사람들의 어깨에 겨우 기대어 졸다가 손에 쥔 종이컵 커피가 미지근해질 즈음에서야 회사에 도착합니다. 회사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상사의 눈치, 동료들과의 회의, 쏟아지는 업무와 끝도 없는 이메일 알림음. 오늘은 제발 별일 없기를. 속으로 수없이 되뇌지만 퇴근길에 오를 때쯤엔 늘 체력이 바닥나 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땐 이미 어둑어둑한 저녁.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소파에 쓰러지듯 눕고 싶습니다. 뇌는 텅 비어버리고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엄마는 항상 그때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거실 불을 켜놓고 제 발소리를 기다리듯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달려 나오십니다. 전미야, 밥은 먹었니?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오늘은 좀 늦네. 또 야근했니? 엄마의 목소리는 분명 따뜻했습니다. 온종일 차갑고 딱딱한 말투만 듣던 제 귀에 엄마의 물음은 작은 위로처럼 다가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저에게는 그마저도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올랐거든요. 아, 그냥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데. 저는 단답형으로 응 하고 대답하거나 때로는 아예 대꾸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마의 관심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겁니다. 사실 엄마가 저를 걱정해서 묻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시달린 뒤였기에 집에서는 오히려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날도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끝나고 저는 정말 기진맥진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고 몸은 납처럼 늘어져 있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벗는 것도 버거워. 가방을 아무렇게나 바닥에 내려놓고 그대로 소파로 몸을 던졌습니다. 옷도 갈아입지 않았고 심지어 양말도 벗지 않은 채 그냥 거실에 퍼져버린 겁니다. 그때 부엌에서 음식 냄새와 함께 엄마의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엄마는 손에 젓가락을 든 채로 저를 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너 또 저녁도 안 먹고 들어왔지? 이래서 언제 시집 가니? 맨날 이렇게 지치고 피곤해하면 몸 상하는 건 순식간이야. 너 건강 좀 챙겨야 돼. 엄마의 목소리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제 귀에는 피곤을 더 짓누르는 무게로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다가 결국 억눌렀던 짜증이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 나 회사에서 밥 먹고 왔다니까. 그리고 제발 맨날 결혼 얘기 좀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좀 내버려둬. 제 목소리가 예상보다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의 표정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눈가가 살짝 떨리며 당황한 듯하지만 곧 차갑게 식어버린 얼굴. 엄마가 너 걱정하는 게 그렇게 싫으니? 30 넘으면 이제 엄마 말이 다 잔소리로만 들려. 엄마의 목소리는 떨림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감정이 터져나온 상태였고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잔소리 맞잖아. 회사에서도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 와서까지 이런 소리 들어야 돼? 엄마, 나도 좀 쉬게 해주면 안 돼? 제 말이 끝나는 순간 공기가 뚝 끊어진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릴 만큼 집안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표정엔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화인지, 서운함인지, 아니면 단순한 체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부엌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가슴이 답답하게 죄어왔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그래도 좀 참을걸.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이 거실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딸의 독백. 방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가 밉다거나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저 오늘 하루가 너무 무겁고 지쳐서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던 끈마저 놓아버린 것 같았던 거죠. 30이 넘도록 혼자 산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고단하더라고요.
아침마다 스스로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고 지하철 안에서 꾸벅꾸벅 졸며 회사에 도착하면 그 순간부터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돼요. 끝없는 업무, 치열한 경쟁, 누가 먼저 쓰러지나 지켜보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늘 괜찮은 척, 잘 버티는 척, 그렇게 하루를 버텨내야 했죠. 하지만 퇴근길이 되고 집에 들어올 땐 온몸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어요.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숨만 고르고 싶었는데 엄마의 한마디가 그 숨을 또 막아버리는 것 같았던 거예요. 밥은 먹었니? 언제 결혼할 거니? 엄마의 목소리는 분명 걱정이었을 텐데 제 귀에는 자꾸만 너는 아직 부족하다 는 말처럼 들렸어요. 회사에서는 상사의 지적에 시달리고 밖에서는 나이로 평가받는 시선을 견뎌야 하는데 집마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는 것 같아 서럽기만 했죠. 엄마는 왜 나를 그냥 바라봐 주지 않을까요?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지금 모습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해주면 될 텐데 왜 늘 뭔가 더 고쳐야 하고 채워야 하고 부족한 사람처럼만 대하는 걸까요? 사실 저는 대단한 걸 바란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도 수고했어. 너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그 작은 위로 한마디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받지 못한 그 말을 엄마만큼은 내 편이 되어 해줄 거라 믿었는데 그래서 더 서럽고 더 눈물이 났던 거겠죠. 방 한가운데 앉아있던 저는 결국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나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냈어. 누군가 몰라줘도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한 하루였어. 엄마의 독백. 엄마는 거실에 앉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말했나. 그냥 딸 걱정한 건데. 사실 제게 우리 딸은 여전히 어린애 같아요. 30이 넘었다지만 제 눈에는 아직도 서툴고 여린 아이처럼만 보이거든요. 학교 끝나고 뛰어와 내 품에 안겨 까르르 웃던 모습. 밤늦게까지 시험 공부하다 책상에 엎드려 잠든 모습. 그런 장면들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밥은 제때 먹었는지, 잠은 잘 자는지, 회사에서 무슨 일은 없는지 묻는 게 습관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건 잔소리가 아니라 내가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돌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딸 마음에는 상처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나는 그저 걱정이라고 말했는데 우리 딸은 부족하다, 뭔가 잘못하고 있다 라는 지적처럼 들렸나 봐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엄마 마음은 단순합니다. 그냥 집에 들어와 불 켜고 있는 모습만 봐도 안심이 되고, 식탁에 함께 앉아 밥을 먹는 모습만 봐도 고맙고, 늦게라도 현관문 열고 들어오는 발소리만 들어도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나는 그 마음을 자꾸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왔네요. 사랑이 담긴 말인데 전해지는 건 부담이고 상처라니. 참 어리석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조차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거죠. 저는 지금도 고민합니다. 말을 줄여야 하나, 아니면 그냥 묻지 말아야 하나. 하지만 또 마음 한쪽에서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니야. 그래도 엄마니까 걱정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야. 결국 저는 오늘도 식탁 위에 식은 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조금은 거리를 두고 지켜봐 주자. 딸이 스스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걸 믿어주자. 그게 진짜 사랑일지도 몰라. 다음 날 저녁,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치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처럼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려놓으셨지만 그 식탁 위엔 따뜻함 대신 묘한 정적만 흐르고 있었죠. 저도 엄마도 숟가락을 들었지만 대화는 단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들리는 건 밥그릇에 부딪히는 숟가락 소리뿐이었어요. 그 소리가 괜히 크게 울려 퍼지며 우리 사이의 거리감을 더 드러내는 것 같아 제 마음은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뜬금없이 그러나 오래 품어왔던 마음을 꺼내듯 불쑥 말했습니다. 선미야, 넌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있을 거니? 순간 제 가슴 속 무언가가 딱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애써 눌러왔던 감정이 그 한마디에 결국 터져버린 거예요. 엄마, 제발 그만해.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왜 항상 내가 부족하다고만 해? 나는 그냥 지금도 버티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지만 이미 내뱉은 말들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제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젓가락을 조용히 내려놓더니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그 뒷모습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서운해한다는 게 말하지 않아도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내가 지쳐 있다는 이유로
엄마 마음을 또다시 다치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 혼자 앉아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는데 문 앞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거기엔 엄마의 글씨로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 미안하다. 엄마가 자꾸 어리게만 보고 너의 마음은 생각 못했나 봐. 그래도 너가 집에 들어와 불 켜고 있는 것만 봐도 엄마는 안심이 된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몇 줄 안에 담긴 엄마의 마음은 제 가슴을 세차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버리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간 깨달았어요. 엄마의 말들이 왜 그렇게 잔소리처럼만 들렸는지. 그건 엄마의 진심을 보지 못하고 제 마음의 피로만 바라본 제 탓도 있었다는 걸요. 엄마는 다만 나를 걱정했고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매번 잔소리처럼 들리던 그 말들을 내뱉었던 거였습니다. 밥 먹었니? 라는 말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너가 건강해야 나는 안심한다 는 사랑의 표현이었고 언제까지 혼자 있을 거니? 라는 말도 너의 앞날이 외롭지 않기를 바란다 는 걱정이었음을 그제야 마음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눌러 쓴 엄마의 글씨가 눈에 밟히는데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제 이름을 부르는 듯했어요. 그동안 귀에 거슬려만 들리던 엄마의 목소리가 그 쪽지를 읽는 순간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알았어요. 엄마의 잔소리 속에는 늘 사랑이 숨어 있었다는 걸. 그리고 엄마는 언제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엄마는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수도꼭지에서 흘러내리는 물소리와 그릇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제 마음을 더 서글프게 만들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용기를 내어 뒤에서 엄마를 살며시 안았습니다. 엄마는 놀란 듯이 멈춰서더니 그대로 굳어버리셨죠. 그 순간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어. 사실은 나도 엄마가 옆에 있는 게 좋아. 그냥 가끔은 엄마가 잘하고 있다 고 말해주면 좋겠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건 제 진심이었어요. 그동안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말. 그러나 차마 꺼내지 못했던 제 마음이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단단한 울림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미야, 엄마가 많이 부족했구나. 앞으로는 너가 힘들어할 땐 말로 뭐라 하기 전에 그냥 안아줄게. 우리 딸 정말 고맙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그 순간 부엌의 차가운 공기가 순식간에 따뜻하게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잔소리와 반발심으로만 이어지던 대화가 비로소 진심으로 서로를 마주한 대화가 된 거였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불완전하게 표현되지만 결국 그 안에 담긴 마음만은 언제나 변함없다는 걸요. 그 후로 우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예전처럼 날마다 걱정으로 시작하는 대신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오늘도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최고야.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이 제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힘든 날을 보내더라도 집에 돌아와 엄마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 마치 지친 어깨를 토닥여주는 듯 마음이 환하게 풀리곤 했습니다. 저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엄마에게 힘든 일을 털어놓는 게 괜히 약한 모습 같아 숨기곤 했지만 이제는 솔직히 얘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솔직히 조금 힘들었어. 이런 사소한 대화가 오가면서 엄마는 더 이상 저를 잔소리로만 챙기는 분이 아니라 제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사이의 갈등은 사소한 말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다툼이 없었다면 서로의 진심을 알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싸움이 우리를 멀어지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이어준 다리가 되었던 거죠. 이제 저는 압니다. 엄마의 모든 말에는 언제나 사랑이 깃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그 사랑을 이해하려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가족은 얼마든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요. 돌아보면 우리가 다툰 이유는 정말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밥을 먹었는지, 결혼은 언제 할 건지, 누구나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말들이었죠. 하지만 그 작은 갈등이 없었다면 엄마와 저는 아마 서로의 진심을 끝내 전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싸움은 분명 아프고 서운했지만 그 끝에 찾아온 화해는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 되어주었거든요. 33이 된 지금도 저는 여전히 엄마의 딸입니다. 그리고 엄마 역시 언제나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쳐 쓰러질 때 기대고 싶은 품.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
그게 바로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작은 다툼이 가장 큰 이해와 사랑으로 이어진다. 이 이야기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순간으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혹시나 마음속에 쌓아둔 오해와 서운함이 있다면 용기 내어 먼저 다가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작은 용기가 생각지도 못한 따뜻한 기적을 만들어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